결혼식장의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신부 쪽으로 쏠렸다. 하지만 지은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고 신랑 측 가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날 아침 결혼식 드레스를 입은 채로 집을 나섰지만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카페였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수민이었다. 수민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제 그만해, 지은아. 내 인생을 이렇게 포기하지 마. 지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채 수민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섰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지은은 25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인 가정으로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교사였고 어머니는 항상 딸의 결혼을 꿈꿔왔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대학에서 수민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수민은 28살, 자유로운 영혼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짧은 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매력적이었다. 그들은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깊은 감정이 싹텄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시해야 했다. 이게 사랑인가? 그녀는 밤마다 혼란스러웠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다. 결혼식 당일의 도주 소식이 퍼지자 지은의 가족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분노로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이런 짓을? 우리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 어머니는 울면서 지은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발견된 건 수민과의 사진과 편지였다. 수민이. 그 애가 여자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의 오빠는 즉시 수민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수민을 마주치자마자 내 동생을 유혹한 게 너냐? 라고 따졌다. 수민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오빠의 주먹이 날아들었지만 수민은 피하지 않았다. 그 충격으로 그녀의 입술이 터졌다. 이런 사랑은 인정할 수 없어. 오빠가 외쳤다. 지은과 수민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피신했다. 지은은 휴대폰을 껐고 수민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도망쳐야 해? 지은이 물었다. 수민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뉴스에 지은의 사진이 나왔다. 결혼식 도주 신부, 동성애자 의심 기사 제목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얼굴, 사회의 비난,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그녀를 짓눌렀다. 수민은 지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에게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수민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세상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수민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은 곁을 지켰다. 그러나 지은의 내적 갈등은 점점 커졌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가족을 버린 내가 괴물인가? 그녀는 수민에게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고민했다. 어느 날 지은은 몰래 가족 집 근처를 배회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지친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사회적 압력은 그들을 더욱 옥죄었다. 수민의 직장 동료들이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되자 해고 통보가 왔다. 우리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상사가 말했다. 수민은 분노했지만 항의할 힘조차 없었다. 지은은 자신의 직장에도 복귀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다. 너 미쳤어. 그런 선택으로 인생 망치다니. 한 친구가 말했다. 지은은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선택은 정말 옳았을까? 매일매일의 고립감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다. FLE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점점 지옥이 되었다. 지은은 수민과 함께 있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민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지은이 물었다. 수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 사랑이니까. 하지만 수민도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지은의 가족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 지은을 돌려보내. 아니면 내 삶을 파괴할 거야. 지은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민은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지은이 고통받는 걸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지은의 오빠가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지은아, 나와. 이 미친 짓 그만해. 지은은 문 뒤에서 떨었다. 수민이 문을 열자 오빠가 밀치고 들어왔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어. 그는 수민을 밀쳤다. 지은이 달려들어 막았다. 오빠, 그만해. 나 선택한 거야.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때문에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심장병이 악화됐다고.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내 탓이야. 모두 내 탓이야. 그 사건 후 지은은 가족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수민은 반대했다. 위험해. 그들은 너를 설득하려 할 거야. 하지만 지은은 고집을 부렸다. 내가 책임져야 해. 그녀는 집으로 갔다. 어머니는 지은을 보자마자 안아주었다. 왜 그랬어? 왜?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수민을 사랑해. 여자지만. 진심이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착각이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게 정상이지.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할게. 하지만 그 여자와는 끊어. 지은의 마음은 찢어졌다. 가족의 사랑과 수민의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정상지라는 단어가 그녀를 괴롭혔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비정상으로 치부되었다. 그녀는 밤에 수민에게 말했다. 나 돌아갈까 봐. 수민의 눈이 커졌다. 왜? 우리 사랑하는데.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이 아파. 나 때문에. 수민은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그건 그들의 편견 때문이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사회적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지은의 이야기가 온라인에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동성애자 신부 도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댓글들은 잔인했다. 정신병자야. 가족 불쌍해. 한국 사회에 그런 게 왜 필요해? 지은은 그 댓글들을 보며 절망했다. 그녀의 선택이 사회 전체를 대적하는 듯 했다. 수민은 그녀를 위로했다. 무시해. 우리는 우리 길을 가. 하지만 수민도 피로했다. 그녀의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너 때문에 나도 피해봐. 한 친구가 말했다. 지은은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수민에게 말했다. 잠시 떨어져 생각할게. 수민은 충격받았다. 떨어져. 그게 무슨 뜻이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혼자 호텔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어린 시절의 꿈, 가족의 기대, 수민과의 행복한 순간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내가 틀린 걸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호텔에서의 고독은 지은을 더욱 괴롭혔다. 그녀는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나 약해.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돌아와. 우리 함께 이겨내게요. 하지만 지은은 가족의 압력에 굴복할까 두려웠다. 다음 날 그녀의 아버지가 호텔로 찾아왔다. 집으로 가자. 그는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따랐다. 집에 도착하자 가족 회의가 열렸다. 오빠가 말했다. 수민과 완전히 끊어.
아니면 너를 버릴 거야. 이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수미는 지은의 사라짐을 알게 되자 절망했다. 그녀는 지은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가 나왔다. 꺼져. 내가 우리 딸을 망쳤어. 수미는 무릎 꿇었다. 제발 지은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랑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문을 닫아버렸다. 수미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그녀의 선택으로 인해 모든 걸 잃었다. 직장, 친구, 그리고 이제 지은까지. 지은은 집에서 감금된 듯한 생활을 시작했다. 부모는 그녀를 상담소에 데려갔다. 동성애는 치료할 수 있어 상담사가 말했다. 지은은 반발했다. 이건 병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의 압력에 그녀는 세션을 계속했다. 매번 세션 후 그녀는 수민을 그리워했다. 수민아, 미안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그녀를 옥죄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해. 부모가 반복했다. 어느 날 지은은 몰래 수민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그들은 공원에서 만났다. 수민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왜 나를 버렸어? 수민이 물었다.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가족 때문에. 하지만 나도 아파. 수민은 지은을 안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 순간 오빠가 나타났다. 그는 그들을 보고 분노했다. 이런. 아직도 그는 수민을 밀치고 지은을 끌고 갔다. 수민은 쫓아갔지만 오빠의 친구들이 막았다. 꺼져, 변태야. 그 사건은 지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가족의 감시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커졌다. 내 사랑이 잘못된 걸까?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역할이 그녀를 압박했다. 여성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기대. 그녀의 선택은 그 모든 걸 부정했다. 수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친구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기다리게. 하지만 지은은 응답하지 않았다. 수미는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과거의 낙인이 따라왔다. 그 동성애자,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수미는 그 모든 걸 견뎌냈다. 지은을 위해. 시간이 흘러 지은의 부모는 그녀를 다시 결혼시키려 했다. 새로운 신랑 후보가 나타났다. 이번엔 제대로 해.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반대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수민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꿈에서 수민이 나타났다. 나를 버리지 마. 지은은 깨어나 울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던 중 지은은 수민을 우연히 만났다. 거리에서. 수민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지은아.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도망치려 했지만 수민이 잡았다. 왜 나를 피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나 결혼할 거야. 수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내 선택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을 위해. 수민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한 채 지은을 기다렸는데. 너 때문에 나 인생 망쳤어. 수민이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미안해. 하지만 수민은 돌아섰다. 잘 살아.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선택이 수민을 상처 주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지은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았다. 이게 행복인가? 그녀는 물었다. 가족은 기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었다. 사회의 기대를 따르는 삶이 정말 옳은가? 그녀는 고민했다. 결혼식장에서 지은은 신랑 앞에 섰다. 하지만 그 순간 수민이 나타났다. 지은아, 그만해. 수민이 외쳤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았다. 지은의 아버지가 달려들었다. 꺼져. 하지만 지은은 수민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민아. 혼란이 일어났다. 지은은 신랑에게 말했다. 미안해. 못해. 그녀는 드레스를 벗고 수민에게 달려갔다. 가족의 비명이 들렸다. 지은아.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수민과 함께 식장을 나섰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게. 지은이 말했다. 도주 후 지은과 수민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내가 나를 버린 게 아직 아파. 수민이 말했다. 지은은 사과했다. 미안해. 나 약했어.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려 애썼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가족은 지은을 저주했다. 너는 우리 딸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치렀다. 가족을 잃었고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수민과의 사랑이 그녀를 지탱했다. 이게 나야. 그녀는 생각했다. 수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시간이 지나 그들은 해외로 이주했다. 한국 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살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잊히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가족을 그리워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생각해본다. 사랑이 사회의 규범을 초월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가족과 도덕의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해야 하는가? 이 선택은 옳은가, 그른가?